뭐가 잘못된 거지? 설마? 동운대 민속학과 교수 구광모는 집 곳곳에 금줄을 쳐놨습니다. 금줄은 악한 것을 금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금줄을 쳐놓으면 신성한 성역과 일반 세계의 경계선을 설치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고추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솔잎이나 숯을 매달아 놓는데 이는 영화 곡성에도 나오는 장치였습니다. 황정민이 연기하는 일광은 금줄이 쳐져 있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만 지켜보는 설정이었죠. 구광모도 자신의 집에 악귀가 들어올 수 있음을 미리 알고 있어서 금줄을 여러 군데 설치해놨지만 악귀가 구광모의 엄마 김성란의 목소리로 유혹하자 그 소리에 넘어가 금줄을 떼고 문을 열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악귀 공식 홈페이지의 구광모는 살아생전 민속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지역 조사를 나섰다가 경문과 우연히 만나 결혼하여 구산형을 낳게 되었습니다. 서툴지만 딸을 사랑했던 강모는 이전부터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릴 적 산영에게 귀신이 있음을 미리 말해줬죠. 장화홍련전은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다시 말하자면 귀신은 진짜로 있다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시련과 맞닥뜨리게 되고 강모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구산영이 5살이 되던 해 강모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했고 그때 산영의 엄마는 남편을 떠나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은 아마 산영의 동생에 관한 사건일 것 같은데요. 다화의 산영의 동생 이야기가 언뜻 나옵니다. 출산 예정일? 산영씨 생일 아니에요? 전 이때 5살이었어요. 강모의 집에 놓여진 달력에는 2월 25일 출산 예정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때 이미 산영은 5살이었으니 아마 2월 25일은 산영의 동생 출산 예정일이었겠죠. 하지만 당시 구광모 교수에겐 이미 태자기가 붙어 있었고 구산영을 죽이려 하자 산영 대신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동생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산영이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태자기가 붙은 집은 태자기가 아이들을 시기해서 그 집안의 다른 자식들이 잘 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주요 인물들을 보면 구산영, 구광모, 염혜상 모두 외동이라는 특징이 있죠. 산영을 위해 동생을 희생하게 했지만 산영의 엄마 윤경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구광모를 떠나게 되었고 평생 연락을 끊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광모는 왜 악기가 씌인 댕기를 산영에게 전달해 주었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구광모가 산영에게 댕기를 전달해 주려고 한 적이 없고 할머니에게 악귀가 옮겨 붙은 상태였기에 댕기를 주는 존재는 할머니가 아니라 이미 악귀였다는 첫 번째 추측이 가능한데요. 구광모가 죽기 직전 악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구광모가 목을 매서 죽을 때도 할머니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걸 보면 이미 악귀에 씌였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추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악귀에서 귀신은 왼손잡이라는 설정이 있는데요. 죽은 귀신은 왼손을 쓴다는 구절이 있어. 실제로 귀신이 왼손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승의 법 또는 이승의 것과 반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산영에게 붉은 댕기를 넘겨줄 때를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죠. 그렇다면 할머니가 댕기를 건넬 때는 악귀가 씌어있지 않은 것인데 그러면 구광모가 악귀에 씌인 상태로 선영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귀는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구광모는 악귀가 산영에게 달라붙을 것임을 예상하여 정상일 때 미리 염혜상 교수에게 자신의 딸 산영을 케어해달라는 편지를 써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악귀의 정체. 김태리가 연기한 구산영에 붙은 귀신은 태자귀라고 합니다. 태자귀는 어린아이 귀신을 뜻하고 실제 18세기 조선 후기에 활약한 실학자 이익의 저서 성호사설에 기록되어 있죠. 드라마에서 악귀는 항상 문 열어줘 요청을 한 뒤 만약 문을 열어주면 상대를 죽입니다. 성호사설에서 태자귀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제자가 되어드릴까요? 아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는데 그때 부인이 그렇게 하라고 응답하면 귀신이 붙어 그 부인은 무당이 됩니다. 만약 귀신이 몇 번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면 결코 귀신이 붙는 일이 없다고 하죠. 실제 이익의 친척 중 한 명이 이 귀신의 물음에 장난삼아 대답했다가 태자 귀신이 붙게 되었고 온갖 방법으로 쫓아내려 했지만 결국 그는 병이 심해져 죽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태자귀는 어린아이의 혼령인 만큼 변덕이 심하고 애같은 면모를 보이는데 악귀에 씌인 구산영은 어린아이의 투정을 참지 못하고 인형을 뜯으며 증오를 표출합니다. 보통 귀신에 씌이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죠. 태자귀는 어린아이가 죽어서 혼은 날아가고 백만 엉긴 것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의 기륜과 먼 곳의 사정을 알려준다고 해요. 여기서 혼과 백의 차이점은 혼은 정신적인 것으로 보통 정신이 혼미하다, 넋이 나가다, 얼빠졌다와 같은 표현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반면 백은 육체적인 것으로 인간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태자귀는 혼이 날아간 상태지만 백은 육신을 떠나지 않고 무덤 속에서 시신과 함께 머물며 후손들이 올리는 제사의 제물을 받아먹습니다. 제사를 중단하면 굶주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이승으로 돌아와 귀신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백의 생존 기간은 약 3년으로 실제 시신의 살이 썩어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단 생전 막강한 힘을 가졌거나 원한이 강한 귀신의 경우 그 혼과 백이 더 오래 간다고 하여 극 중에서 구산형에 붙은 악귀는 3년 정도 만에 떠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주변 사람들을 죽이며 힘을 키워왔고 숙주를 계속 옮겨다니며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산형의 이야기. 원래 꿈은 구급 공무원이지만 돈이 없어 노량진 학원을 등록하지 못하는 구산형. 엄마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하지 마. 사랑해. 철없는 엄마 윤경문과 단둘이 샀는데 윤경문이 알바만 했다 하며 사고를 쳐서 수습하는 비용이 더 크게 들고 심지어 구산형이 열심히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하는 등 돈이 많이 가는 엄마입니다. 그래서 구산형은 더 일찍 철든 어른이 될 수 있었죠. 책 불행 중독에는 내적 불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구산형은 어린 나이에 사랑하던 아빠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집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 중요 계약을 딸에게 의지하는 엄마의 행동을 보면 구산형은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가장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서 내적 불행은 스스로 불행하고 싶어하는 욕구로서 어린 시절 부모가 아이의 정신적 욕구를 제대로 실현시켜주지 않으면 아이는 이런 결핍이나 불행의 상태를 오히려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원래 불행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구산형은 철없는 엄마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억제당하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캐릭터 소개를 보면 공무원만 합격하면 남들 다 가는 맛집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자신의 욕구는 뒤로 밀어놓은 채 자신이 불행해야만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숙한 것이죠. 악귀가 들고 나서도 그녀의 목표는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악귀의 정체를 알아내서 더 이상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혜성은 악귀를 볼 수 있는 반면 구산형은 직접 보지는 못하고 거울을 비춰서만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옛날 무당들은 칼, 방울, 거울 세 가지 도구를 무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거울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이었죠. 한편 구산형에게 달라붙은 악귀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 악귀의 정체는 1958년 억울하게 죽은 한 소녀였습니다. 당시 마을 장진리에 최만월이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빨간 댕기를 한 이목단을 연매로 만든 사건이 있었죠. 연매는 이익의 성모사설에 소개된 단어입니다. 남의 집 아이를 유괴하여 고의적으로 굶겨 거의 가죽만 남게끔 만들고 그 죽통에다 맛있는 반찬을 넣어 놓죠. 아이가 배가 고파 죽통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 찔러 죽여서 나온 정혼을 죽통 속에 담아들고 근처 부유한 집을 돌아다니는 끔찍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짓은 대체 왜 하는 것이냐? 이후 그 아이가 원한이 들어 귀신이 되는데 이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병이 생기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부자들은 무당을 찾아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빌었죠. 이에 무당은 굿을 치르는 대가로 돈과 곡식을 많이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무당의 돈벌이에 희생당한 어린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죠. 그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죽인 거라고요. 현재 구산형에게 붙은 악귀도 1958년 마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당한 것이기에 그 후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인공인 구산형과 염혜상에게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죽어나가고 있는 것, 구산형의 엄마가 장진리에 살았던 것 등을 살펴보면 아마 그들의 조부모님 세대가 당시 장진리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 보이죠. 물론 구산형 본인은 착한 대학생이지만 찬혁씨 젊음이 탐나니? 가져도 그 갈증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일단 그녀를 숙주로 삼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염혜상의 이야기. 대영대학교 민속학과 교수 염혜상은 귀신을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악귀 또한 염혜상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염혜상이 어린 시절 만났기 때문에 얼굴도 많이 변했을 텐데 그를 바로 알아본 것을 보면 염혜상도 이 악귀와 혈연적으로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1958년 최만월과 이목단의 사건은 당시 무당이었던 최만월이 단순 돈 때문에 이목단을 죽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 여자아이 중 댕기의 주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 과정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연루되어 있는 걸 보면 전염병, 가뭄, 미신 등 마을에 일어난 재앙을 막기 위해 어린아이 한 명이 연매로 희생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딸 이목단이 선택된 것이죠. 그렇다면 더 구체적인 과거, 억울하게 죽은 이목단과 현재 구산형, 염혜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최만월 무당은 1914년생이었으니 이미 죽었을 나이였지만 최만월에게 만약 딸이 있었다면 염혜상의 할머니 나병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염혜상은 선천적으로 귀신을 볼 수 있는데 이건 혈연으로 물려받았을 확률이 높죠. 이 능력은 염혜상의 죽은 아빠 그리고 할머니 나병이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정도로 부유하지만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죠. 또한 악귀의 가장 큰 목표가 무당의 딸 나병이에게 복수하는 것이라 본다면 나병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요절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나병이는 악귀에게 자신 대신 자식을 데려가라고 악마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릭터 소개도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소개되어 있죠. 이 과정에서 염혜상의 엄마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아들과 함께 동쪽으로 도망치다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염혜상은 종종 교복을 입은 김우진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직 이 김우진의 정체 또한 밝혀진 게 없죠. 아무래도 김우진은 염혜상 눈에만 보이는 귀신인 것 같습니다. 염혜상과 단둘이 있을 때만 나타나고 항상 교복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꽤 나이차가 나는데도 서로 반말을 하는 걸 보면 죽기 전 친구나 형제였던 것 같은데 형도 다르고 잠시 비춰진 염혜상의 가족사진에 없는 것으로 보아 고등학교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염혜상이 고등학교 시절 자신 때문에 친구가 죽게 되었고 그 후 말동무하는 사이가 된 것 같네요. 아이는 잘못이 없다.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악귀는 귀신을 다루는 드라마긴 하지만 사실 귀신보다 더 악하고 무서운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악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귀신의 형태로 형성화된 것일 뿐 결국 증오심, 분노, 질투심은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했던 것이죠. 특히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 희생당한 어린 소녀 이목단의 악귀가 유선영의 몸에서 어떤 복수를 할지 앞으로 염혜상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한데요. 아이들은 단지 사랑받고 사랑하길 원하는 낙관주의자로 세상에 태어날 뿐이지만 어른들은 종종 그런 아이들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불행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불행한 어른이 되어 다시 아이를 기르게 되죠. 가끔은 슬프고 우울할 수 있지만 행복한 일이 생겨도 즐기지 못해서 무기력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행 중독에 빠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행복을 심리학적으로 풀어 설명한 책 불행 중독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함께 읽은 책 불행 중독, 저자 마사 하이네만 피퍼, 윌리엄 피퍼.